부장님, 우리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지금 1억 벌러 가고 있어. 1억 벌러. 진짜로. 지금 어디 가냐면 교보문고 강남점에 가고 있는데 진짜 우리들은 최고의 작품을 보러 가는 거예요. 보통 이제 글쓰기 시작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뭐 카피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막 사람들을 몰입시키는 카피 이런 거 아니면 그런 글쓰기 여러 가지 유형들을 좀 배우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한테 최고의 학습처가 예전에 제가 잡지 필사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에 버금가는 진짜 엄청난 게 있어요. 우린 그래서 한마디로 최고의 작품을 보러 가고 있어요. 오늘 정확하게 뭘 할 거냐면 그래서 책 제목을 보러 갈 거예요. 책 제목을 제가 좋은 거 100개 정도는 제가 가서 직접 필사할 거거든요. 왜 필사를 하느냐? 모니터 화면으로 보면 그 감동이 살질 않아요. 내게 되질 않아. 내 손과 내 뇌에 이게 각인이 돼야 되는데 눈으로만 보면 그냥 그때 보고 지나가고 나중에 또 까먹어요. 새로 보면 또 새롭고. 근데 왜 하필 책 제목이냐? 책이 어떻게 나오는지 책을 써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아는 그 라운북에 그 조용석 소장이라고 있어요. 조용석 소장님, 이분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책이 나오는 건 책은 3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대요. 그분 말씀에. 근데 그 중에 2가지만 말씀드리면 타이밍하고 타이틀이야. 책이 팔릴 만할 때 나와야 돼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도 어떻죠? 안 팔리면 소용없죠. 책도 똑같습니다. 2번째 뭐냐면 어떻게 팔리냐? 제목이 좋아야 돼. 제목이 진짜 좋아야 돼. 그럼 이 제목을 그냥 나 혼자서 내가 출판 대표라고 아니면 내가 저자라고 뚝딱 만들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지. 이 책을 처음 만들 때 이 책 내용, 이 책의 분량, 그리고 지금 이 트렌드들, 사람들이 좋아하고 집을 수밖에 없는 주제들, 그런 게 집약이 돼서 책 제목이 돼야 되고요. 첫 번째가. 2번째는 뭐냐면 이게 단순히 제목만 후킹 어그로 이렇게 해서 잘 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마케팅 팀하고도 잘 협업이 돼야 돼. 거기랑도 얘기가 돼야 되고, 왜냐면 거기가 또 잘 팔아야 되거든요. 거기랑 여기랑 또 작가 뭐 편집자분들 그리고 뭐 출판사의 관계자분들 뭐 이런 분들이 의견이 하나로 다 모아져야 돼요. 그렇게 돼서 책 제목이 하나 나오는 거거든요. 마치 이제 산모가 아이를 낳듯이 정말 그 정도 노력이 다 들어갑니다. 모든 책 출판 관련된 관계자들의 모든 그 노력과 피땀이 다 들어간 게 그 책이고 그 안에 또 큰 제목이 있고 소제목이 있어요. 얘네들은 임팩트가 있어야 돼. 임팩트 없으면 절대 안 팔립니다. 그 임팩트가 내가 준다고 생기나 임팩트가 지금 사람들이 보면 혹할 만한 거, 그럴 만한 주제, 호기심을 갖고 있는 그 주제를 제목에다 응축시켜서 담아야 돼요. 목차랑. 그렇게 대단한 노력으로 책 한 권이 나오는 건데 그 제가 보는 책 한 권의 가치는 그래서 1000만 원에서 1억까지도 돼요. 특히 우리 같이 마케팅하는 분들 또는 글 쓰는 분들 영상 만드는 분들이 이런 감각이 떨어진다? 아, 그럼 손 놔야 돼. 숟가락 놔야 돼. 그 감각을 아주 뾰족하게 아주 벼려주는 거. 이렇게 손에 닿으면 빌 정도로 이렇게 감각을 길러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왕초보든 전문가든 관계없이 서점은 일주일에 한 번은 못 가더라도 진짜 한 달에 한 번은 꼭 가서 눈으로 보고 현장에서 그 책 냄새를 느끼고 필사를 해봐야 돼요. 그래야 이게 내게 돼. 그럼 진짜 엄청나죠.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99가지를 잘하는 것보다 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책을 보면 가장 좋은 점은요, 이게 정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몰라 나만의 편협한 생각일 수는 있을 수 있는데 난 이 작업을 안 하면 글도 안 써지고 책도 안 나오고 영상도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고객사 카피를 짤 때도 이 작업이 없으면 절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획팀에 있는 기획팀장도 진짜 책벌레거든요. 진짜 책 매니아예요. 아까도 그 우리 팀장이랑 그 9시에 다른 데 출판사 미팅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근데 길거리 한복판에서 책을 보고 있어요. 진짜 놀라운 인간이야. 정말 책의 소중함을 아는 거죠. 조회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진정 바라는 거, 그런 것들을 여기서 감각을 전부 느낄 수 있다는 거. 그걸 고객 니즈라고 하죠. 어려운 말로. 그걸 알아야지 책도 쓰고 글도 쓰고 영상도 만들고 매출도 내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러 갑니다, 오늘. 근데 교보문고 강남점이라 오늘 과연 제가 100개의 책을 필사를 할 예정인데 제목을 목차까지 하면 오늘 뭐 24시간이 아니라 240일 걸려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책 제목이라도 내가 맛있게 먹으려고 가는 건데 100개를 과연 다 필사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한번 해볼게요. 그거 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정말 크거든요. 우리가 보통 자전거 탈 때도 어때요? 김총관님도 그럴 테지만 자전거를 그냥 이 대가리로 배운 거하고 실제 타보잖아? 완전 틀리잖아요. 최근에 우리 또 사회적 실험한다고 전단지 뿌려봤잖아. 근데 우리가 어땠어요? 탁상에 앉아서는 야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보자 했더니 현장은 그걸 깡그리 무시하지. 현장 나갔더니 변수가 너무 많아. 똑같아요. 실행하는 과정에서 배우는 건 진짜 앉아서 이론 배운 거랑은 진짜 뭐 1000만 배 차이 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나 1000만 배의 어떤 격차를 느껴보고자 한번 가는 것도 있어요. 나 이런 게 너무 재밌거든. 아무튼 같이 가서 고생합시다 한번. 가서 실제로 우리 구독자님이나 시청자님들한테 어떻게 써먹는지도 다 알려주시나요? 그거는 내가 지금 생각이 있긴 한데 그게 책 제목을 가령 이제 100개를 써보면 뭔가 어떤 경향성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뭔가 깨닫는 점 한 3가지나 5가지 정도로 뭔가 압축된 다가오는 어떤 느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내가 받아먹을 수 있다면 난 너무 좋겠지? 그런 게 있으면 저도 같이 공유해드리고 없으면 안타깝게도 저도 말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내가 느낀 게 있어요. 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지. 제가 뭔가 얻은 게 있다면 억지가 아니고 얻은 게 있다면 그것도 그대로 제가 소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 이건 확답은 못하겠네. 근데 다만 기쁜 이유는 뭐냐면 정말 이 고생한 이 하나의 최고의 작품들 하나의 결정체로 마치 한 방울로 떨어진 이 엑기스처럼 책으로 이게 만들어진 거잖아. 이걸 내가 최고의 작품을 그냥 받아먹는 거, 공짜로 받아먹는 거, 이것 때문에 기분이 좋아가지고 저 같은 사람도 이거 발라먹고 다 분해해서 다 먹고 그러거든요. 일단 그것 때문에라도 기분이 좋아서 나중에는 뭐 시청자분들 몇 분이 보실지 모르겠는데
근데 같이 또 100개 같이 쓸어 갈까? 그 생각도 하고 있어요. 이게 과연 쓸모없는 짓인지 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이게 얼마나 큰 자산이 되는지. 필사가 진짜 유행이네. 아, 드라마. 지금 교보문고에서 제목 100개 다 썼는데 예전에는 느꼈지만 아마 처음 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일단 배가 무척 고픕니다. 배가 무척 고프고 쓰는 것 자체는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오실 때 미리 뭐 초코파이나 귤 같은 거 드시고 오세요. 책 제목을 딱 100개 쓰고 나온 느낌을 제가 지금 말씀드릴 텐데 절대 복잡하지 않고 엄청나게 쉬워요. 아까보다 좀 많이 좀 수척해서 배가 고파서 그래요. 방전돼서 100개를 쓰면 일단 어떤 느낌이냐면요, 지식이 뭔가 많이 들어오고 뭐 외우려고 하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머리가 비워져요. 이게 첫 번째로 좋은 점입니다. 그래서 필사가 되게 좋은 점이 이런 게 있어요. 머리가 비워지니까 마치 108배를 한 것 같아요. 물론 그거보다 이제 신체적으로는 훨씬 덜 힘들어요. 근데 이걸 계속 쓴다는 그 행동의 의미가 뭐냐면,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찾고 싶은 것만 찾게 돼 있어요. 내가 관심 있는 것만, 그런 책만 보고서 책 제목을 쓰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중을 하게 돼. 그 집중하는 환경에서 글을 쓰게 되니까 10개, 20개, 30개, 40개, 50개, 60개, 70개, 80개, 90개, 100개 쓰면서 머리가 싹 비워집니다. 그러면서 제목이 머리에 싹 들어와. 자연스럽게. 또 손으로도 쓰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시선은 절대 신경 쓰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쓰시면 돼요. 수첩에다가. 저도 요만한 수첩에다 아까 쓰고 있었는데 그게 첫 번째 좋은 점이에요. 그 두 번째인데 이건 좀 재미난 건데, 확실히 제가 여러 코너로 돌아다녀 봤거든요. 인문학 쪽보다는 확실히 마케팅 쪽, 그리고 경제 경영 쪽, 그리고 지금 최근 트렌드 있죠, 챗 GPT 쪽, 이쪽이 어그로가 엄청 세요. 엄청 세. 지금 유튜브 썸네일 써도 거의 손색이 없을 정도고, 그래서 만약에 썸네일 카피나 제목 카피가 잘 안 써지는 분들은 반드시 서점에 와서 100개 한번 써보세요. 자기가 원하는, 자기한테 맞는 카피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거기서 굉장히 후킹이 센 어그로, 남들이 보면 클릭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카피들 수십 개에서 100개 이상도 건질 수 있습니다. 완전 보물 창고예요. 가자마자 돈 버는 이유입니다. 그게 영상 하나만으로도 떡상할 수 있는데요. 저희 고객사들도 패턴이 어떠냐면, 저도 그렇지만 다 똑같아요. 40개, 50개 또는 10개, 20개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에서 괜찮은 반응을 얻는 영상 보통 보면 1개, 2개더라고요. 그거 찾는 과정인 것 같아. 그게 글을 쓰든 영상을 만들든요. 근데 그럴 때 정말 핵심적으로 중요한 거, 8, 90% 중요한 게 바로 썸네일 카피 같은 거거든요. 그걸 여기서 건질 수 있어요. 인생을 바꿀 수 있다니까, 진짜로. 그러니까 여기 구태에 오는 거예요. 이렇게 복잡하고 많은 분들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와서 보는 거예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이 책방에 쫙 들어가잖아요. 교보문고 그 지하 1층에 딱 들어갔더니 벌써 눈이 쫙 이렇게 하면서 뭐가 보이냐면, 지금 세계의 트렌드가, 그리고 국내의 트렌드가 한눈에 다 보여요. 그러니까 세계 정세로 따지면 트럼프, 일론 머스크 많이 보이고요. 당연히 챗 GPT 많이 보이고, 역사 쪽 많이 보이고 이래요. 트렌드가 한눈에 쫙 들어옵니다. 머리가 맑아져요. 그 마지막 네 번째인데, 요거는 좀 어떻게 보면 아쉬운 점이에요. 사실은 내용으로 책이 뽑혀야 되거든요. 숨어있는 고수들도 많단 말이에요. 야인들도 많고, 제야의 고수들. 그런데 사실은 저자가 유명하잖아요. 그럼 누구누구의 뭐 하는 법, 누구누구의 뭐, 이런 식으로 저자 파워에 기댄 책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볼 때는 그게 한 절반은 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쩔 수 없겠죠. 왜냐면 그 출판사 입장에서도 책이 팔려야 돼요. 그리고 저자 입장에서도 책이 팔려야 돼. 그래야 둘 다 사는 거거든요. 안 팔리면 책을 왜 쓰나? 그죠? 그런 점에서 빨리 브랜딩을 해야겠다,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제가 오늘 산 책 중에 하나가 총 10권을 샀는데, 제가 봤을 때 내용은 안 봤습니다. 이거 사고 싶다, 딱 제 취향이 보일 거예요. 제가 들어서 책을 보여드리면, 아, 얘는 취향 이런 거구나, 딱 보여요. 그게. 그래서 오늘의 이 결론이 있거든요. 결론이 뭐냐면, 딱 한마디로 책 제목 100번 써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누군지 알게 돼. 그게 제일 신나는 경험이고 되게 웃긴 경험이에요. 100개를 쓰면은 정확하게 내가 뭘 좋아하는 사람인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취향인지가 나와요. 오늘 제가 산 책들이 바로 제 취향인데, 전 저자 파워에 관계없는 거 되도록 고르려고 했는데 무려 4개나 샀어. 물론 종류로는 2종류긴 한데, 여러분들 꼭 경험해보세요. 아, 나는 실은 인문학에 관심이 있었구나. 아, 나는 실은 돈 버는 데 관심이 있었구나. 나는 실은 글쓰기에 관심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이 대번에 나와요. 점 보러 가지 마세요. 서점이 점쟁이보다 훨씬 용이에요. 그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그래도 글 쓰고 영상 만들고 브랜딩하고 돈을 벌고 하는 채널이잖아요. 그걸 서로 이제 교류하는 거고, 여기에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그로가 그 센 분야가 경제 경영 마케팅이라고
했잖아요. 최신 트렌드, 특히 기술 분야에 이제 챗 GPT 이런 쪽, 컴퓨터 쪽 이런 쪽이 있긴 한데 여기보다 어그로가 더 센 데가 있어. 건강 분야. 유튜브 채널 보면요, 남 찾는 의사 이원경인가? 그 의사 선생님 나오는 채널이 있거든요. 제가 그 벤치마킹 잘해요. 거기가 어그로가 제일 세. 카피가 제일 세요. 강력한 후킹이 필요하다, 엄청난 클릭률, CTR이 필요하다 라는 분들은 그렇게 의사 채널 또는 약사 채널 뭐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뭐 췌장암의 전조 증상 이러면 췌장암이에요, 이렇게 굉장히 강해요. 물론 그걸 그대로 이제 쓰라는 건 아니고 단어만 변경해서 응용하는 거. 우리가 책 제목을 100개 적는 것도 사실은 그런 의미도 있잖아요. 벤치마킹 하려고 잘 된 거. 저도 감각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런 데 가서 감각을 다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요. 저도 제가 되게 잘났으면 좋겠는데 전혀 잘나지 못했고, 그래서 이런 데 오면 굉장히 희열을 느낍니다. 오늘도 공부 진짜 열심히 했다, 진짜 보람되다, 이게 딱 느껴졌어요. 10권 샀는데 종류로는 5권의 책을 산 거고 하나의 책을 2권씩 샀어요. 그래서 총 10권입니다. 제가 들어가서는 제가 어떤 책을 샀는지 보여드릴게요. 100개 쓰고 왔더니 벌써 날이 어두워졌네요. 근데 실제로 쓰는 건 한두 시간밖에 안 걸리니까 바로 쓰시면 되고요. 제가 이 100개를 다 이렇게 썼는데 이걸 잠깐 보여드리면 얼마 안 걸려요, 진짜. 1번부터 20번, 그 다음에 뭐 21번부터 40번, 글씨 겁나 잘 쓰죠. 41번부터 뭐 60번, 그 다음에 61번부터 80번, 그 다음에 81번부터 100번.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느낀 점도 이렇게 제가 같이 이렇게 써봤거든요. 글씨는 어차피 나만 알아보면 되고, 근데 여기서 100개를 썼을 때 아까 어떤 의미를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서 제가 3개 정도를 빼서 실제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것도 지금 바로 예제로 보여드릴게요. 중요한 건 여러분께서 이 영상을 보시는데 시간 낭비가 되면 안 되고, 그래서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어떤 돈 버는 스킬들이 생기면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써먹는 카피 2개 하고 그 다음에 1개의 아주 의미심장한 카피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어려우면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쉬운 예제로만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 쉬운 예제만 적용하셔도 효과는 진짜 엄청납니다. 완전히 천양지차 차이가 날 거예요. 괜히 복잡하게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글 같은 거, 마케팅 같은 거 복잡하게 가는 거 아니에요. 오늘부터 쓰시는 거 영상에 미친 듯이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첫 번째 예제입니다. 이거 지금 녹화하고 있는데 한번 볼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예요. 제목이 이게 되네 챗 GPT 미친 활용법. 이거 벌써 아주 전형적인 카피죠, 이런 것들이. 이게 되네 챗 GPT 미친 활용법. 여기 써볼게요. 이게 되네만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게 되네 독서가 돈이 된다고? 그러니까 챗 GPT에서 바뀐 거죠. 이게 되네 10분 만에 원소 주기율표 외우는 방법. 이거 화학 선생님이나 아니면 이거 관련되신 분들이 편하게, 영어회화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되네 10분 만에 영어회화 10문장 외우는 법. 똑같습니다. 이건 적용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쉽죠. 내가 창의하려고 하면 진짜 머리가 터지거든요. 답은 시장에 다 있어요. 내 것만 갖다 쓰시면 된다는 겁니다. 또 뭐 이게 되네 시리즈가 또 있죠. 이건 끝도 없이 쓸 수 있습니다. 이 기술만 알아도 또는 익혀도 평생 얻어맞지 않습니다. 이거 누가 할까요? 주짓수 선생님, 호신술 가르쳐주는 분들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겠죠. 자, 두 번째 예제인데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뭐냐면 전형적으로 이 원리인데 뭐냐면 복잡하지 않습니다, 쉽습니다라고 해서 초보분들이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거에 있어요.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온 그 원리입니다. 두 번째 예제 바로 볼게요. 뭐냐면 매출 10배 올려준 상세 페이지 기획과 디자인. 이것도 우리가 맨날 보던 그거죠. 근데 맨날 본다고 욕하지 마시고 써보세요. 클릭률이 달라집니다. 내 생각대로 쓰잖아요. 클릭률 안 나와요.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걸 좀 응용해 볼게요. 이제는 얼굴 없이도 유튜브로 매출 10배 만든 방법. 부제 정도 달아주면 되겠죠? 이거 안 되면 손에 장지짐. 이거 되게 유치해 보이시죠? 이거 쓰면 클릭률 올라갑니다. 두 번째, 매출 10배 올려준 작은 식당 전략. 보통 요새 프랜차이즈화된 곳 아니면 대형 식당들이 다 잡아먹잖아요. 근데 작은 식당 전략도 충분히 내가 할 수 있겠죠? 내 전문성에 맞게 이건 활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뭐 2배 올려준 거 혹은 30% 올려준 것도 괜찮습니다. 그게 자영업 어떤 분야든지요. 자영업은 광고 홍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희 회사에도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오시긴 해요. 왜냐면 매출이 갈급하시니까. 그럴 때 저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획할 때 쓰는 카피예요. 또 이런 것도 있겠죠. 매출 10배 올려준 김밥 레시피. 이거 아주 강력한데요. 만약 여러분께서 식당이나 요식업이나 카페나 이런 걸 하신다고 봤을 때 여기선 제가 김밥이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대박 맛집의 비밀을 10분 만에 알려드립니다. 우리 집 찾아오지 마세요. 우리 식당 오지 마세요. 우리 병원 오지 마세요. 집에서 이것만 하세요. 10분이면 다 되네요. 매출 10배 올려준 김밥 레시피. 대박 맛집이랑 똑같이 따라하는 방법 10분 만에 배워가세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책이 있어서 진짜 제목 특이했는데요. 일생에 한 번은 헌법을 읽어라. 이 책을 봤는데 뭐랄까, 이건 내가 가진 주제가 좀 일반적이진 않다. 그런데 뭔가 대중의 관심과 이목을 끌고 싶다. 그래서 돈 벌고 싶다라고 생각을 가진 분이 써먹으면 딱인
거예요. 그러라고 갖고 온 예시입니다. 제목 보시면 어떤 생각 드세요? 눈길이 일단 빡 가요. 이게 뭐야 이게. 저도 이 책 처음 보고 교보문고에서 희한하게 사고 싶었어요. 집고 싶고. 이런 형태가 바로 일부러 상식을 비트는 형태. 너 이거 알고 있니? 라고 되묻는 형태입니다. 질문 받으면 어떻죠? 사람이 딸려가요. 뻔한 게 아니면 상식에 위배되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다라는 전략을 썼어요. 이건 아주 대단합니다. 이 제목은 분명히 마케팅이나 심리에 아주 능하신 분이 쓴 거예요. 지금까지는 신경 안 쓰고 살아왔는데 내가 이걸 혹시 헌법 같은 걸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건가? 라는 묘한 불안감도 생깁니다. 굉장히 강하게 끌어당기는 거예요. 벌써 관심을 끌었죠? 이 제목을 안 본 사람이면 모를까? 한 번 봤다면 이런 표현은 그냥 지나치기 어려운 거예요. 저 멀리 있는데도 막 이 멱살 잡고 가. 아니 보통 같으면 돈 버는 책이나 자기개발책, 뭐 마케팅 책, 심리학 책 아니면 뭐 인문학 책 이런 거 읽으라고 하지. 한강 선생님 소설 읽으라고 법조문 읽으라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법 중에도 최상의 법인 헌법을 읽으라고? 그것도 일생에 한 번은 읽으라니까 눈길이 가는 거예요. 아 이거 뭐 솔직히 감탄했어요. 내 취향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는 완전 고수인데? 근데 여기서 마지막 한 개만 더 한다면? 여기서 끝나면 좀 아쉬우니까 가령 이런 분들을 위한 예제를 한 개만 더 들어드릴게요. 세 개만 하고 끝나면 좀 아쉬우니까. 어떤 분을 위한 거냐면 나는 아직 실력이 없는데 또는 고수들이 내 위로 너무 많아서 난 아직 애기에 불과한데 라는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원리는 이거예요. 그분들 살아나는 방법이에요. 원래 초보들은 어쩐 줄 아세요? 원래 초보들은 부자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초보는 같은 초보였다가 성공한 초보를 부러워해요. 이런 심리를 이용한 겁니다. 이거 완전 치트키인데 가령 제가 내용은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이 책에서 예를 들어서 오늘 적은 책 제목 중에서 하마터면 또 회계를 모르고 일할 뻔했다 라는 제목이 이 원리하고 조금 비슷한 느낌을 줘요. 내용은 안 봤습니다.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또 이런 게 있었어요. 내 삶을 바꾼 인생 역전 독서법. 이런 것들이 이런 부류가 이런 제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튜브에서 많이 보는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쓴 건데 실은 글 안 써본 사람이 글쓰기로 월 955만 원 벌고 깨달은 점. 이게 아까 그 초보가 부러워하는 초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실은 제가 1년 전에 올렸다고 말씀드렸는데 조회수가 51만 회가 나오고 고맙게도 이 영상에도 구독자분들도 15,000명 이상이 발생된 그런 영상입니다. 그런데 실은 이 원리를 이용해서 올린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꼭 써먹어 보세요. 이해가 되셨다면. 정리하면 지금 돈 버는 글쓰기를 아무리 해도 돈이 안 되시는 분 또는 감각이 남들보다 평균보다 뛰어나 보이고 싶은 분, 온라인으로 나 내 사업을 아주 많은 사람들한테 효과적으로 무일푼으로 알리고 싶은 분이라면 당장 써먹으세요. 이거 진짜 별거 없어요. 오늘 들어보시니까 뭐 있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제가 교보문고에서 총 5종류의 책을 2권씩 해서 총 10권을 이렇게 사왔어요. 근데 이 책들도 여러분께서 충분히 카피와 글쓰기에 녹이면 좋을 것 같아서 사왔습니다. 이거 그냥 보내드릴 테니까 다만 이건 댓글에 있는 그 카페 링크를 제가 달아놓을 테니까 거기 와서 신청하시면 보내드릴게요. 아무래도 개인정보들을 적으셔야 되니까 카페에서 받는 점은 제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분만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번에 안 되시면 다음번에 또 이런 기회를 만들어 볼게요.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그 고민할 시간에 지금 서점 가.